아무래도 수행자들은 연부를 아주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되면 생각이 변화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병이 온다거나 고난이 생긴다거나 어려움이 생겨보니까 야,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연부를 아주 열심히 하게 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또 진실이 이제 서서히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늘어나고 자비심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던 그 골치 아프게 하던 그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지게 돼. 계속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노력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뭐 명예를 추구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그런 욕구가 없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애고가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내가 업체를 직원들을 많이 두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만두면 이 사람들이 갈 데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맡아도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일을 사업체를 그냥 잘 운영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도 복이 되고 직장을 잃지 않게 되고 뭐 이런 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내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대신 그전처럼 죽기 살기로 더 이상 죽기 살기로 그냥 뭐 열심히 돈 벌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보다는 더 이완된 태도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직원들 평화를 위해서 또 보수도 넉넉하게 가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수행자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직원들 생각하고 거래처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유도 생기고 또 감사한 마음도 갖고 이런 다 읽히게 돼 있어요. 뭐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관상해서 보는 것처럼 관상어처럼 우리 삶이 다 보여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높은 영적인 진보된 존재들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뭘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말하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녹화된다는 사실이잖아요. 녹화가 어디에 되나요? 내 영혼이 내가 하는 행동을 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비밀리에 남을 속였다거나 다 남의 돈을 가로챘다거나 그러면 내가 괜찮을 줄 알지만 우리의 양심은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망가진 거는 내 몸이 망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에 가서 고치듯이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영혼이 망가지면 고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곳에 불에다 쪼여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그런 데를 가는 거고 그런 것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주 더 여유롭게 아주 사물을 봐가면서 있는 그대로 아주 냉철하게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잘못되나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야. 저쪽 나라랑 게임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이야. 그러면 이 선수들이 어떻게 되나? 긴장하게 되죠. 꼭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긴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이없는 슛을 해 너무 세게 찰라고 그러다가 반드시 골을 넣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요. 어떤 스포츠 종목이나 다 그렇습니다. 사업은 안 그런가요? 사업도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것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돈 버는 것에 맹목적으로 전투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이거 꼭 해야 돼. 목숨을 걸어놓고 막 해요. 점점 더 안 돼요. 골프 칠 때도 그렇고 탁구 칠 때도 그렇고 테니스 칠 때도 그렇고 배드민턴 칠 때도 꼭 이겨야 된다고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꼭 거기 사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긴장을 완화하고 이완하고 큰 욕심을 갖지 않고 아주 바른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우리 직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또 우리 거래처들한테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또 잘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항상 연구를 하면서 사업체를 돌보며 하면 아주 보살 같은 정신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무심코 아주 이완 힘 쫙 빼고 했을 때 잘 될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 전에 내가 아주 참 목숨을 걸고 뭐라 하듯이 긴장해가지고 분투하듯이 하는 것보다, 왜? 이완돼 있기 때문이죠. 편안하게 마음이 이완됐으니까 더 잘 되는 거,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명예를 찾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 내가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내가 사업체의 사장으로서 직원들이 잘 살고 이 어느 정도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잘 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유롭게 하니까, 또 돈이 많이 벌릴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또 금액을 잘라가지고 또 가서 보시도 하고 봉사활동 하는데 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연부를 해가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그럴 때 지혜가 드러날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욕심을 갖거나 아주 긴박하거나 긴장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여유 있게 보고서 아주 슬슬 패스하고 슬슬 차도 톡 차도 들어갈 골을 가지고 세게 때리다 공이 떠버리거나 엉뚱한 데로 가버리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연불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연불을 20일 만에 부처가 되겠다고 독을 쓰고 하다가 마장이 들어가지고 어떤 큰 고생을 하잖아요. 마장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연불을 한다고 마장이 안 생기나요? 당연히 생깁니다. 어떨 때 생길까요? 탐욕으로 연불을 할 때, 내가 연불해가지고 뭔 신통을 얻어야 되겠다는 둥, 내가 붙여야 되겠다는 둥, 아란이 되겠다는 둥,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가 끓인 물은 아직까지 1시간이 남았는데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막 발버둥 친다고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 급전을 쓰게 하는 깡패가 나타나요. 그때 마장이 일어나는 거죠. 아수라 세계에 있는 것들이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다 나를 그쪽 권속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가는 거죠. 그렇게 욕심을 갖는다는 건 안 좋습니다. 욕심하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은 두 가지 병통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는 속효심이라는 것, 빨리 효과를 보겠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치구심, 어리석게 구하는 거죠. 어리석게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참선의 병통으로 생각해요. 뭐 어떤 일이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빨리 많은 걸 한꺼번에 얻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시절 인연이라는 거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안정이 돼야 되고 참 부처님이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속효심을 내가지고 빨리 뭔가를 이루겠다 하면 그때 바로 마귀가 딱 나타나요. 마귀는 내가 부른 겁니다. 마귀가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내가 불렀어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탐진치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연불을 하는데 왜 마장이 생기냐고요? 그래도 연불은 마장이 별로 없는 편이죠. 참선 같은 건 마장이 엄청 더 많아요. 오히려. 마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축구선수가 축구 꼭 골링을 넣겠다고 생각하면 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드럽게 차야지 잘 되는 건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차. 그럼 엉뚱한 데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평상시에 잘 때리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하면 엉뚱한 볼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음하고 관련이, 탐욕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불도 똑같고 세상 만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 연불 하시던 분이 이제 연불을 열심히 하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다 보면 사업이고 뭐고 다 하기 싫어져요. 그래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중을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도 내가 사업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 내 딸린 식구가 엄청나 많아. 직원들이 많아. 그 직원들이 내가 그만뒀을 때 직장을 잃게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도 이게 내가 하는 사업하는 게 굉장히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야. 그럴 때는 계속 하는 게 더 좋죠.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점점 더 위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다 했던 거를 뭐 상무를 한 분 또는 전무를 한 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하게끔 내 권한을 많이 그쪽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제 친구는 홍콩에서 아주 큰 재벌이 한 명 있는데요. 처음엔 믿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다 일 처리해야 하는 골치만 아파. 그래서 사장을, 전문 CEO들을 한 명씩 딱 세웠어. 큰 회사가 2개거든요. 잘해. 그 사람들이 보고만 받고 가서 중요한 사업만 이렇게 가서 결제만 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팽팽 잘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참 본인이 했던 것보다 더 잘 되더래요. 굳이 너무 욕심 부리고 내가 다 하려는 마음도 버리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돌아가고 또 연물은 연물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그 하는 일하는 것 자체가 보시잖아요. 직원들한테 또는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파장을 주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쁜 사업이 아니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업이라면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